아시다시피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해도 많이 올랐죠. 물론 오르지 않은 단지들도 많았지만 지난 21년 최고가를 뚫은 아파트 단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뭐도 오릅니까? 각종 세금이 덩달아 오릅니다. 아마도 최고가를 찍는 그 아파트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1월 15일 한국부동산원의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시세 변동분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은 2025년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현재 시세와 또 시세 반영률을 곱한 값인데, 시세 반영률이 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올랐다면 당연히 세금이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옆집이 비싼 가격에 팔려서 야, 우리 집도 이제 이 정도 가격으로 많이 올랐구나 하고 좋았지만 뭡니까?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된다 이겁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 공동주택이 69%입니다. 이걸 3년째 고정하고 시세 변동분만큼만 반영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25년엔 부동산 보유세가 올해보다 10에서 3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분들 좀 억울할 수 있겠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요, 공동주택이 69%, 단독주택이 53.6%, 그리고 토지가 65.5%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내년까지 이 상태로 쭉 이어질 텐데 3년째 같은 현실화율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니까 6억 9천만 원이 공시가격입니다. 자, 지난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대략 9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로드맵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현실화율이 90%까지 높아지면 세 부담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런데 22년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내린 거였죠. 그게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25년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월에 공개가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집주인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뭡니까? 깔고 앉아 거주하는 집에서 세금만 잔뜩 올라가게 생긴 겁니다. 집값이 뛰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곳에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깔고 앉아서 사는 집이고 또 그 집값이 그냥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뛰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야 뭐 소득이 발생해서 내는 것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아직 팔지도 않은 집에서 값이 뛰었다고 이게 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부담돼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 서초구 반포 지역입니다. 특히 아크로리버파크 아리팍 아파트인데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자면 내년 보유세 추정치가 1,407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올해는 1,160만 8천 원 정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21.3% 뛴 1,407만 9천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죠. 작년보다 247만 1천 원 정도가 올라갈 것이 예상됩니다. 자, 뭐 단순하게 따지고 보면 아파트 값이 오른 가격치보다 세금이 늘어난 부분이 훨씬 적은 건 사실입니다. 바로 또 길 건너 앞단지 레미안 퍼스티지, 유명한 아파트죠.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24년 올해에는 보유세를 958만 8천 원 정도 냈죠. 그런데 25년 내년에는 1,331만 1천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72만 3천 원 정도 상승한 거죠. 보유세가 38.8% 더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보유세가 이렇게나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보유세가 이 정도로 나오면 사실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줍니다. 가격이 더 뛰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겠죠. 어차피 집을 팔고 살 때는 이런 것이 다 쌓여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대출 이자도 포함이 되죠. 대출을 많이 받아 사신 분들은 나중에 집을 팔 때 내가 빌렸던 대출의 이자를 포함시키고 세금 냈던 것을 포함해서 대충 얼마에 팔아야 한다 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물론 뭐 하락기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일단 팔리기만 해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서울 초고가 아파트 중에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더힐 아파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전용 면적 235제곱미터가 올해 보유세가 4,97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781만 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5,754만 6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15.7%, 거의 16% 정도 늘어납니다. 남들 연봉만큼을 보유세로 내는 겁니다. 자, 서울 다른 지역 아파트들 중에 가격이 오른 단지들도 보유세가 당연히 올라갈 텐데요. 마포구의 대장단지라고 할 수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의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내년에는 보유세가 275만 2천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239만 3천 원 냈으니까 대략 35만 9천 원 정도, 한 15% 정도 올라갑니다. 자,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의 경우 전용 84가 2023년 평균 거래가가 한 16억 초반대 이 정도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4년 올해 평균가는 대략 18억 중반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아파트 값은 한 2억 5천, 2억 이상 상승을 했는데 보유세는 35만 원 정도 더 내는 거죠.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정하는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뿐만 아니라 보험료, 여러 가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보유세뿐만 아니라 결국 각종 세금이 다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내년 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됩니다. 집값이라는 게 무조건 오르면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상 집값은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처럼 이렇게 오르는 것은 완전히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요즘 이런 대화 나누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야, 너희 집값 올라서 참 좋겠다. 맥주 한잔 사라. 이런 얘기하면 야, 하나도 안 좋아. 우리 집만 오른 게 아니라 다 올라서 이사 갈 데도 없어. 이런 대화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 너 집값이 올라서 좋겠다. 그러면 야, 수입은 없는데 세금만 더 내는데 뭐가 좋냐? 이런 대화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청계산 등산을 갔는데요. 어떤 퇴직자 한 분이 저를 탁 보더니 표영훈 씨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저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아파트값 좀 잡아주세요.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은 어디에 사세요? 라고 물었더니 반포 원베일리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베일리 많이 뛰었잖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뛰면 뭐합니까? 저는 그 지역에서 한 3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집값이 뛰었다고 팔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퇴직해서 수입은 없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이거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값 좀 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집값을 잡겠습니까? 자, 사실 지금 강남권에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예전에 단순하게 이사 자주 안 다니고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목적이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최근 십수년 전부터는 내 집 마련의 목적보다는 재테크로서의 성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아파트 재테크가 예전처럼 그렇게 무조건 자산 상승을 시켜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가 막 오고 있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자, 표영호TV 함께 하시면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보유세는 올라가고 집은 안 팔리고 이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자, 표영호TV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